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유괴 시도가 벌어져 학부모들의 불안이 폭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A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정체불명의 성인에게 유괴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즉각 학부모에게 통신문을 보내고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경찰 및 지자체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불과 1.8km 떨어진 B초등학교 인근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괴한이 초등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B초교 또한 즉시 학부모에게 낯선 사람은 물론 아는 사람에게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당부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밀 수사 중이며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반려동물을 맡아 보호하겠다던 일부 위장 보호소들이 고해 되팔이를 일삼는 신종 펫숍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름만 보호소일 뿐 무등록 상태로 운영되며 수백만 원의 인기 품종을 되파는 악질 영업이 전국에서 성행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들 신종 펫숍은 1년 새 220곳으로 폭증했으며 믹스견 등 인기 없는 품종은 방치되거나 생매장되는 극단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도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양된 고양이를 유기한 사건에서도 경찰은 사진만으로는 동일 고양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처분에 수사 무력화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는 위장보호소 금지와 영리 목적 인수 제한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과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며 신랑이 끝에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불법 도박 중 업주 B씨에게 잃은 돈 1,3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돈 때문에 살해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 동기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 범죄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2살 의붓 아들을 11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계모 이모씨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씨는 2022년부터 인천 자택에서 A군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결박하며 학대했다. 숨진 날 A군의 몸무게는 29.5kg, 죽기 직전까지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초기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E씨가 아이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다고 보고 살해죄로 판단을 바꿨다. 친부 역시 아들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세상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한 잔혹한 범죄 끝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고려대 충북 대한밭대 등 일부 대학생들이 밤에 모르는 여자 따라가기 콘셉트의 릴스 쇼폼 영상을 SNS에 올리며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영상엔 골목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뒤쫓는 장면이 담겨있고 자막엔 랜덤 여자 집까지 데려다주기 등 문구가 등장했다. 보는 이들에게는 실제 스토킹 범죄를 연상케 해 충격을 안겼다. 비판이 폭주하자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학생회 측은 문제의식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SNS와 커뮤니티는 성범죄 미화라며 들끓는 중이다. 일부 학생들은 그냥 장난이라며 반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콘텐츠는 성범죄 감수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마저 흐린다고 경고했다. 장난처럼 만든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겐 지워지지 않는 공포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직 신안군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2014년 강제노동 사태 이후에도 2021년 같은 방식의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임금 6천만 원을 체불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 후 지방선거에 당선, 현재 신안군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재산은 67억 원. 전남 공직자 중 최고액이다. 2014년 가해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은 단 1명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놓여 있으며 기업들은 노동 착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도 지적됐다. 경남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진행한
야외 수업 도중 9세 지적장애 아동 A군이 실종됐다가 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는 지난 15일 어린이집 교사 7명이 장애, 아동 12명을 인솔해 댐 수변 산책로로 야외 수업을 나간 중 발생했다. A군은 돌연 무리에서 이탈해 사라졌고 교사들은 원장과 경찰에 연락해 수색이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색 끝에 A군을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했지만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조사 중인 한 교사는 A군이 갑자기 뛰쳐나갔고 따라갔지만 놓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보며 교사들의 인솔, 책임 여부 등 안전관리 소홀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애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안전대책의 부실과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술 한잔하자는 고등학교 선배의 연락이 끔찍한 폭행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고교 시절 6년 선배와 만나 막걸리 8병을 마신 뒤 2차 술자리에서 밥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투성이가 됐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선배가 술에 취해 삿대질을 하다 A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치아 4개가 부러졌고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식당 사장은 문제될 대화도 없이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며 충격을 전했다. A씨는 치료비만 350만 원이 들었지만 선배는 사과는커녕 넌 사람도 아니다는 문자만 남겼다.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고작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치아도 인생도 박살났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980년대 어음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81씨가 또다시 위조 수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50억 원대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 씨는 총 5번째 실형을 받아 수감 기간은 총 34년에 이르게 됐다. 장 씨는 2017년 농산물 계약을 맺으며 154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장 씨가 수표 위조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같은 금액 수표 번호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확인되며 재판부는 고의성을 판단했다. 장 씨는 1982년 남편 이철이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반복된 사기 범행으로 3차례 더 실형을 살았다. 2022년 출소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장 씨는 끝나지 않는 사기 인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